소은재TV 시작합니다. 이제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가 되는 설 연휴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 한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또 하나는 단일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게 되면, 한 자릿수가 되게 되면 단판에 의한 단일화가 될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리가 되면 15%나 20% 정도가 되면 여론조사 경선을 해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 경선을 하게 되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듯이 이제 문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또 역선택을 방지하는 문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단판에 의해서 일어나든 아니면 여론조사 경선 방식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모양은 다르겠지만 지분 협상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분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전제가 된 다음에 단판에 의해서 단일화가 되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경선 방식이 되든지 결정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인데 언제 지지율이냐?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어제 안철수 후보도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하락세인데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에 안철수 후보가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지지율을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안철수 후보 본인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와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24일, 25일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전체 판세를 보는, 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와의 그 후보 단일화를 보는 백데이터로서 아주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44.7, 이재명 후보는 35.6, 9% 정도 차이가 납니다. 9%. 2주 전은 2%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제 9%로 벌어졌다.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오르고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떨어졌다. 윤석열 후보는 당선 안정권으로 가고 있다. 45%. 당선 안정권으로 가고 있다. 이제 대세론을 형성하느냐, 설 연휴를 지나면서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게 지금 주안점이 되겠고요. 안철수 후보는 9.8%, 2주 전에 비해서 2주 전은 12.2, 12.2에서 9.8로 2% 이상 내렸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설 연휴를 지나면서 다시 두 자릿수를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심상정은 3.9%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게 야권 단일화 부분입니다. 야권 단일화에 적합한 후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윤석열 44.1, 안철수 33.1, 11%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높습니다. 2주 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39.6, 윤석열이 35.6, 안철수 후보가 2주 전에는 훌쩍 높았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윤석열 후보가 11%나, 무려 2주 전에는 3, 4% 안철수 후보가 높았는데 이번에는 11% 윤석열 후보가 높으니까 15% 정도가 뒤집어진 것이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야권 후보, 단일 후보 누가 가장 적합하냐,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로 단일 후보가 된 경우나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 경우나 모두 이재명에게 10%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율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설 연휴가 지나면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안철수 후보의 딸도 지금 미국에서 귀국을 해서 우리 아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또 홍보도 하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 스스로의 힘으로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여지는 그다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실수에 의해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스스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저력, 그런 내공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권자들에게 윤석열이 아니고 이재명이 아니라면
왜 안철수를 지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안철수가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과 뭐 딸, 가족,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가장 앞세우고 있는데 부인과 딸, 뭐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좋습니다. 가족 간에 문제가 없으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야 하느냐? 지금 많은 유권자들이 묻는 겁니다. 정권 교체가 가장 큰 시급한 상황인데 왜 안철수 후보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에게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유권자들의 관심, 전 언론의 관심이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이 되는 상황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왜 자신이어야 하는가, 왜 정권 교체가 자신이어야 하는가에 정확한 답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설 연휴에는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거라고 봐서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0% 안쪽으로 한 자릿수로 갇힐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은 기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2월 14일 하게 됩니다. 2월 14일 후보 등록을 하고 법정 선거운동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후보 등록 이전에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기간이 2주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단일화 논의가 계속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또 많은 유권자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묶였을 경우에 단일화를 한다면 여론조사 경선의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판에 의한 방식이다. 단판에 의한 방식일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안철수 후보가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지분 협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를 책임 총리제로 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 자리 몇 자리를 안철수 후보에게 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안철수 후보가 합당 논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하는 부분을 지난해에 오랫동안 논의를 했었습니다. 거의 가닥이 다 잡혔죠. 합당 논의라는 게 뭐 지분 협상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협위원장 부분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에서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지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단일화의 방식이 단판에 의한 방식이 됐든 아니면 여론조사 경선을 거치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안철수 후보와 뭐 공동정부가 될지 공동정부 형식이 될지 어떤 형태로든 지분 협상은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야당인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양보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이 가능하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20% 가까이 치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20% 정도 돼서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이 대선 전국을 함께 치른다라고 하는 공감대 속에서 안철수가 이기든 윤석열이 이기든 여론조사 경선을 한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0%를 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면은 이제는 지분 협상이나 어느 정도의 공동정부 또 얘기, 그 다음에 5자리의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협상을 할 여지가 남아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판에 의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후보 단일화 없이도 3자 대결, 4자 대결로 가도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유력한 한 방법입니다. 그 유력한 방법은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도록 그대로 두면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한다고 단일화하자 한다고 해서 이 단일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견제도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방식은 이준석 대표의 방식대로 두고 최종 마지막 결정은 윤석열 후보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와 좀 뭐 너무 갈등을 빚고 각을 세우는 게 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최종 윤석열 후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판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해 보이고 상당 부분 안철수 후보에게 양보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상당 부분 양보를 했으라도 단일화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10% 이내로 묶어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필요한 방법이다. 그게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안철수 후보 측과 각을 세우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부분, 이 부분이 많은 지금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입 밖에 내기를 힘들어 하더라도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많은 의논이 있고 많은 여론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여론이 압박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설 연휴를 지나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 단일화의 방식과 모양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잡아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